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권리 분석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제 맛배기로 좀 이제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해볼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권리 분석. 자, 거기 보시면, 자, 먼저 권리 분석, 그 두 번째 말소 기준 권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이건데, 자, 말 그대로 이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밑으로는 말소,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인수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 그 기준이 되는 권리다 이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법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고 이제 실무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쓰는데, 그럼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게 되냐면 여기 있어요. 자, 저당권이나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그리고 이제 가등기 담보권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데, 자, 이 가등기 담보권이 뭐냐면, 자, 갑이란 사람이, 자, 을한테 돈을 빌려요. 자, 그래서 이제 돈을 한 5억 빌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다 우리가 저당이나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아예 이전을 해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양도라고 그래요. 양도. 소유권을 넘깁니다. 소유권 이전. 아니고 이제 가등기 형태로. 소유권 이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등기 형태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걸 뭐 하려고? 이걸 담보 목적으로 이 말이에요. 담보 목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명의신탁 있죠. 자,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놓고 나 가진 거 없다 배째라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목적으로 이 채권자한테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넘기잖아요.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런 소유권을 아예 이전해주면 이걸 양도담보, 가등기 형태로 해주면 가등기 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담보 목적을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돈을 빌렸는데 만일 못 갚아요. 못 갚으면 이 채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 부동산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산 절차를 거쳐서 만일 이 부동산이 한 7억 정도 된다. 그럼 5억 빌려주고 7억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산을 거쳐서 그 남는 금액은 이제 뭐예요? 돌려주고 이제 채권 훼손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등기 만일 담보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청산을 거쳐서 이제 채권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방법이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귀속 청산과 처분 청산이라는 게 있는데, 처분 청산이 뭐냐면 이 채권자가 이 부동산 이거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로 넘길 때 자기가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그러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뭘로 바뀌냐면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당권하고 같은 그런 효과를 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민사특별법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사람 뭐하고 똑같다고요? 저당권.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말소 기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나 또 가압류 등기가 있어요. 자, 이들 중 가장 먼저 뭐예요? 등기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말소 기준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의 앞에 있는 것은 말소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말소된다 해서 말소 기준. 자, 그러면 이들이 말소 기준 후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 흔하지 않으니까 빼고 이거 4개. 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 4개 정도 말면 돼요. 자, 그러면 이들 중에 순서가 가장 빠른 게 뭐다? 말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소. 그럼 한번 연습해 봐요. 아주 쉬워요. 자, 1순위로 저당권, 2순위로 전세권, 3순위로 자, 가압류, 4순위로 임차권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럼 누가 말소 기준이에요 하면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후보잖아요. 자, 전세나 임차권 아니죠. 그럼 이 중에 빠른 건 누가? 저당권이 빠르죠. 그러면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 되고 말소 기준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는 다 소멸되는 거다. 자, 그럼 이거 경매 참가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에? 하면 안 돼? 가입해 쳐졌으니까 안 돼. 아니, 내가 인수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 물건은 경매가 종료되면 깨끗이 권리가 세탁이 돼. 깨끗한 물건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죠, 이런 경우. 인수할 게 없잖아요. 겁먹지 말고 이렇게 갈피했다고 해서 그래.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들이밀듯이 하면 안 돼. 자, 한 번 더 그럼. 자, 1순위로 지상권이 있고, 2순위로 전세권이 있고, 3순위로 압류가 있고, 자, 4순위로 저당권, 5순위 근저당 있어요. 자, 말 속에 좀 몇 번? 자, 지금 압류, 저당권, 근저당. 저기 있잖아.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이들이 후보잖아요. 압류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압류가 말 속에 있는 그 밑으로는 소멸. 이건 어때요? 이건 인수. 그러면 왜 이 권리 위에 있을 때는 인수되고 그 밑으로는 소멸될까요? 근데 자, 보통 우리가 용익물권이라 용익물권 우리 민법 시간에 좀 배웠다면 자,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해서 우리가 지지전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럼 용익물권이 뭐예요 하면은 용익물권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용익이니까 뭐예요? 그 부동산을 뭐예요? 사용 수익하는 거. 사용 수익하는 권리. 그러니까 이들은요. 돈을 받겠다는 채권자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부동산 사용하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먼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생겨서 그 사람이 경매로 넘겼는데 이들이 소멸된다 그러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보장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순위로 있을 때는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소가 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자 저당권 1순위가 있고요. 2순위로 지상권 또 3순위 전세권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이때는 소멸되잖아요. 그럼 왜 이때는 소멸됩니까? 왜 저당권 밑에 있을 때는 소멸됩니까? 자, 저당권자가 뭐예요?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못 받았을 때 이걸 담보로 경매를 넘겨서 그걸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요. 부동산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부동산을 통해 내가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저당권은 바로 이렇게 이제 자, 저당권 설정에 채권 회수하는 게 목적인데 자기보다 후순위 지상권의 전세권자가 있어서 만일 이들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소멸되지 않는다면 이걸 인수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경매 참가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걸 인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경매를 참가 안 하면 어때? 유찰 돼가지고 저당권자가 빌려준 돈이 5억인데 이 부동산이 막 계속 3억, 2억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그럼 채권 회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저당권 있으나 마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저당권을 반대로 침해하게 돼. 그럼 저당권은 담보의 지형인데 이렇게 권리를 보호해주지도 못할 걸. 그럼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 이렇게 나오면 자 이제 돈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 그럼 이제 또 경제가 마비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저당권자의 담보력을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소멸돼.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 사용 수익하는 게 목적인데 저당권 밑에 있다고 이렇게 소멸되면 이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나는 너 채권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예? 뭐라고요? 비슷해요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왜 소멸됩니까 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이 사람이 들어왔죠. 그럼 저당권 밑에 있으면 소멸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들어온 거예요. 알고. 나는 몰랐는데. 법 모르면 안 돼요. 사람 죽여놓고 사람 죽이는 게 범죄인지 몰랐다. 그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소멸될 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해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합니다. 1순위로 전세권 있고 2순위로 자 저당권 있고 3순위 가압류, 4순위 근저당, 5순위 압류 이렇게 있어요. 자, 말 속에 좀 몇 번? 2번 저당권.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조금 쪽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시험만 보면 많이 틀려 아주 많이 틀려. 이걸 못 외워.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걸 못 외워서. 자, 그럼 이제 이 밑으로는 소멸. 그럼 이 전세권자는 뭐에다?
인수. 인수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그 경매 절차 있었잖아요. 아까 경매 절차 그림 있었잖아요. 거기 맨 첫 번째 왼쪽 박스 봐봐. 왼쪽 박스 3번. 아까 왼쪽 박스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배당 요구에 따라 인수해야 될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세권자는요. 용익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담보 물건 성질도 있어요. 왜냐? 전세 보증금 때문에. 자, 혹시 민법에서 기억나 안 나? 나죠? 바로 보증금 때문에 담보 물건 성질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나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니까 계속 눌러붙어 있을래. 이래도 돼요. 근데 경매로 넘어가는 마당에 나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나 보증금 배당 받고 나갈래요 라고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배당 요구했잖아요. 배당 요구를 하면 그때는 뭐가 되냐? 소멸돼요.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자 권리 분석할 때 선순위로 전세권자가 있어. 그럼 이거 인수해야 되니까 참가 안 해야지 이러지 말고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만일 배당 요구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잖아요. 인수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배당 요구 했다고 기록이 나오면 참가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세권자가 이제 말소 기준처럼 돼서 이 밑으로는 다 이것도 소멸되고 그 밑으로 다 소멸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권을 좀 조심해야 돼. 전세권이 선순위로 있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배당 요구 했냐 안 했냐를 꼭 확인하면 돼. 어려운 거 없어. 이게 다예요. 권리 분석. 자, 그래서 권리 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좀 특수한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자, 특수한 권리 분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추가로 내가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권리 분석도 간단하고 이런 것은 돈이 안 돼. 왜? 남들도 다 하니까. 그래서 특수한 권리 분석에서 좀 어려운 거, 쉽게 남들이 뛰어들지 않은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찾아서 해야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이제 권리 분석 위에 봐봐요. 자, 아까 프린트 이제 권리 분석 맨 처음.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이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는 언제나 뭐다? 소멸. 그럼 왜 이들은 다 소멸하나요? 왜 무조건 소멸하나요? 자, 이들은 돈 빌려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주로 경매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이들이에요, 이들. 이들이 신청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의무경매. 이들이 하면 뭐다? 강제경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래서 자, 경매로 넘어가면 채권 자기가 배당을 받으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당 금액이 부족해서 자, 만약 순서대로 여기가 1순위, 여기가 2순위, 3순위, 4순위인데 여기까지 딱 배당 얘네들은 못 받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당을 못 받았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한테 개인적으로 받아내는 건 받더라도 경락대금에서는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채무자는 가진 게 이 부동산밖에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뭐 갚아줄 형편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빌려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딱 받을 수 있을 만큼 담보로 잡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만약 5억이다.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5억 다 빌려주던가요? 만약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혹시 한두 번 유찰이 되잖아요. 그래도 회수가 될 만큼 안전할 만큼만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은. 그러니까 한 60% 정도 이렇게. 근데 이제 삽취업자는 80%까지 빌려줘. 많이. 왜? 대신 이자가 세.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무조건 소멸이에요. 자, 그런데 봐봐요. 1번 지금 자 이거 자, 이들보다 뒤에 있는 것은 무조건 뭐다? 소멸. 원칙적으로 다 소멸됩니다. 물론 이제 소멸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최선순위 용익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이건 인수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선순위로 전세권이 있을 때 이 전세권 어떻게 된다? 배당 요구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기억나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전세권 특히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최선순위 보존 가등기. 자, 이거 소유권 이전 보존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선순위로 등기된 가처분 등기. 자, 이것은 말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여러분 아까 조심할 게 담보 가등기 있잖아요. 그거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을 때는 이 가등기가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담보 가등기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이게 경매로 나오면 저당권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배당 받고 없어질 권리.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 그러면 이거는 인수해야 돼.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이 가등기권자가 번등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소유권은 없어요.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제 또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장 선순위로 있네. 그럼 야 이거 인수해야 되니까 참가 안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 가등기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죽은 건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뭔가 매매가 진행되다가 계약이 파기됐어.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가등기를 해놨는데 잔금 치를 때쯤 해서 이제 계약이 파기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은 파기됐는데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고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로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겁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은 건지 지금 살아있는 건지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건 소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뭐예요? 하는데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면 이 임차권자가 자, 임차권자.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대항 요건 뭐예요? 주택인데. 자, 주택이라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대항 요건이에요. 자, 주택인도가 뭐예요? 우리가 입주하는 거. 그 주택에 입주하는 걸 말하고 주민등록이 뭐예요? 우리가 이사 가면 전입신고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 집에 입주를 하고 그 주택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뭐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이걸 주민등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둘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 다음날 0시 이렇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자 12월 자 7일 날 자, 주택인도 자 이사도 들어가고 그날 동주민센터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12월 8일 정확히는 0시 이렇게 이때부터. 자, 그런데 이 주택에 이제 집주인이 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린 게 있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저당을 설정했어요. 그 저당권 등기가 이 사람이 들어가는 날짜보다 먼저야. 자, 한 5월 10일 정도 자,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그럼 이 저당권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할 게 이걸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 우리 수험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대항력을 갖췄는데 이걸 언제 갖췄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춰야 돼. 선순위로. 그래야 대항력이 있다 이래요. 근데 저당권 밑에 아까 그랬잖아요. 저당권 근저당 밑에 있으면 무조건 다 뭐다? 이럴 때 소멸되니까 이때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보증금 어때요? 배당 요구를 해서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다 못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경우 말소기준 권리 밑에 들어갔잖아요. 그 밑에 보증금이 자 만일 1억인데 지금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5천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받을 때까지 계속 눌러붙을 수 있다 아니면 나가야 된다? 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 이거.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저당권 밑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이 저당권에 먼저 있어. 이 전입입자 갖춘 게 먼저 있으면 이때는 대항력이 있어요. 그때는 배당을 받았는데 다 못 받았다? 5천만 원 못 받았다? 받을 때까지 눌러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경락인이 이걸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주택이나 상가 같은데 세입자, 임차권자가 있냐 없냐 확인, 이거 아주 중요해요. 권리분석에. 그리고 이 임차권자가 대항력이 있냐 없냐 확인 잘해야 돼요. 그거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뛰어들었다가는 큰일 나. 또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자 보증금 다 못 받았어요. 쫓겨나야 되잖아요.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또 이 사람. 왜? 이게 전 재산이다 보니까 쉽게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쫓아내는 게 또 쉽지가 않아.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다? 인도명. 그 다음. 자, 또 임차권자는요. 주택 같은 경우는요.
가짜가 많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가장 임차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 일반 채권자예요. 돈을 내가 3천만 원 받을 거 있어, 이 사람한테.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그러네. 그럼 이 3천만 원 일반 채권자는요,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일반 채권자는 꼴등이에요, 꼴등. 그러니까 저당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받아가고 일반 채권자는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순번 기다리다니 남아있는 돈이 없어. 그럼 채권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꼼수를 부려. 어떻게? 자기가 이 집 세입자인 것처럼 계약 체결해. 세입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세입자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보증금 한 5천에 전세 사는 것처럼. 그럼 혹시 이제 우리 최우선 변제 들어봤죠? 그럼 이 사람 최우선 변제, 자, 부산이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면? 에? 아직 그 부분 안 배웠어요? 자,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5월 달에. 그래가지고 서울은 1억 5천에 5천. 그 다음 이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1억 3천 이하일 때, 얼마? 4,300. 이렇게. 그럼 이제, 자, 보증금이 지금 3천이잖아. 아니, 그, 채권액이 3천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최우선 변제로 만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세입자인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집에 입주도 안 해.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경매 시점에, 경매로 넘어오는 시점에 이렇게 세입자로 들어가 있거나, 자, 그렇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경매로 넘어가는 집에 세입자로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럼 순서가 늦으니까 이 사람, 어때요? 다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랴부랴 뒤늦게 들어가 있어.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가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이거 찾아내야 돼,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최우선 변제는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다른 채권자 권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장 임차인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자와 짜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세입자인 것처럼 그 집에 경매 끝날 때까지 머물러 그냥.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임차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자,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중에 권리 분석할 때 특히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것은 소멸이 안 됩니다. 순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당권 밑에 있더라도 소멸이 안 돼요. 그리고 유치권도 마찬가지 소멸이 안 됩니다. 근데 유치권은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냐? 아까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는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압류 효력이 생긴 이후에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유치권은요, 어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그럼 보통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그걸 유치권 주장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또 자기 부동산 안 뺏기려고, 자, 이 부동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네? 친구한테, 야, 네가 유치권자인 것처럼 행세 좀 해. 이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부랴부랴, 나 유치권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자, 이런 식으로 경매를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나타난 유치권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거 거의 90% 이상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제 판례가 그런 경우는 인정 안 한다. 그 예외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압류 효력이 생긴 이전에 생긴 유치권자라면 소멸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 외엔 다른 권리 분석도 좀 잘해야 되지만 특히 이거는요, 있으면 참가 안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이제 지분 같은 경우도 경매 참가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참가 하지 마세요. 초보 때는 그런 건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지분이 있잖아요. 공동 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 지분이 지금 경매로 넘어와요. 그럼 이거 참가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이때 이제 가별한 사람이 참가해서 자 3억 5천 써가지고 1등이 됐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공유자 중에 내가 이거 살래요. 우선 매수라는 게 있어요. 우선 매수. 공유자한테 우선 매수 신고가 인정이 돼요. 그럼 경매하는 날 나 이거 우선 매수할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금액으로 내가 사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 1등이잖아요. 1등이지만 자동으로 차순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 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공유자가 이거 필요로 하는지 이걸 잘 보고 뛰어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험을 위한 공부로서는 그냥 좀 복잡하니까 놔두고. 자, 그러면 몇 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전 연습 첫 번째 1번 사례. 자, 거기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A 저당권이 2017년 4월 4일 가장 먼저 설정이 되어 있죠. 이제 채권액이 2,500이고요. 그다음에 B 저당권, C 가압류, D 가등기 그랬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무 경매 그랬죠. 이무 경매는 뭐예요?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죠. 그래서 A 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금 경매를 신청했죠. 자, 지금 그래서 이 부동산이 어떻게 경매가 넘어왔는가를 딱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A 저당권, B 저당권. 자, 이 저당권 등기가 어디에 있어요? 등기부 갑구란, 을구란? 을구란에 있죠. 그 다음에 C 가압류나 D 가등기는 갑구란에 있잖아요. 소유권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뭐 소유권 이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런 것들은 다 갑구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쭉 쓰려면 어떻게 갑구란, 을구란에 떨어져 있는 것을 그 접수 날짜별로 순서대로 써야 돼요. 그래야 권리 분석이 되잖아요. 누가 빠르고 누가 늦다. 이런 걸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 통합 등기부 작성한다 이런 말 써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순서대로 누가 제일 빠르고 누가 늦는지 이걸 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A 저당권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B 저당권, 그 다음에 C 가압류, D 가등기 이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해봅시다. 자, 말소 기준 누가 되죠? 누가? 네. 지금 이 저당권 이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그럼 말소 기준 권리니까 A 저당권 밑으로는 다 어떻게 된다? 다 소멸. 자, 그러면 다 소멸되니까 내가 인수해야 될 게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럼 이런 거 어때요? 뛰어들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부담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A 저당권자,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배당도 어떻게 될까? 이거 배당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당권 A 저당권 얼마? 2,500. 그 다음에 B 저당권 6,500. 이렇게 순서대로. 남은 거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못 가져가. 남은 거 이제 진행하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권리 분석 간단한 형태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한 형태. 그래서 일단 경매가 어떻게 넘어왔는가를 잘 보세요. 자, 경매가 어떻게 해서 넘어왔는가 딱 보면 A 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통합 등기부에서 순서대로 다 찾은 다음에 순서가 가장 빠른 게 누구냐? 저당권이 제일 빠르다. 그러면 A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그 밑으로는 다 뭐다? 소멸. 이렇게 다 소멸되는 경우는요. 배당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점은 신경 꺼도 돼요. 다 소멸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든 안 받든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고로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다. 그리고 저당권 위로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게 깨끗한 거예요. 가장 안심해야 되니까. 이런 게 가장 안심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한번 봐봅시다. 자, 이번엔 이제 대지네요. 자, 이걸 빨리 봐봐. 이제 빨리 분석을 해봅시다. 여러분 나름대로. 꼭 가르쳐줘야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해봐요. 자, 얼른 빨리 분석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본 거 대답을 해야 돼. 자, 그럼 봅시다. 경매가 어떻게 넘어왔어요 하면 거기 보니까 강제 경매 해가지고 A 가압류 실행 그랬죠. 그러니까 A 가압류권자가 자기 채권을 이 사람이 변제를 안 하니까 경매를 신청해서 넘겼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넘어오는 강제 경매는 그 전에 이제 소송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을 얻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총고액이 5천만 원인데 여기 지금 경매할 때는 5,200이네요. 왜 그럴까? 에? 비용이 아니죠. 비용은 상관없죠. 비용은 경락대금에서 줘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이 사람한테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이자가 붙었다 그 말이에요. 이자가. 그러니까 이제 소송 들어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수습 좀 붙었구나. 자, 그 다음 말소 기준이 누구죠? A 가압류인가요? 그렇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이들이 말소 기준 후보라고 그랬죠? 자, 그럼 A 가압류가 말소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A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니까 B 가처분, C 임차권, D 압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소멸되죠? 네. 자, 그러면 B 가처분은요. 여기서 가처분인데 처분 금지 가처분인데 이게 뭘까요 하면은 자, 지금 이 부동산이 갑거라고 해봅시다. 갑인데 지금 B하고 말하자면 매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까지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때요? 가등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또 뭐를 누구한테 이렇게 판다든가 이중매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매매 이런 걸 못하게 이거 처분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 소유자와 이 B와 뭐가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 뭐가 지금 분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분쟁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가처분 등기는 그런 거예요. 이 부동산 못 팔아먹게 좀 붙잡아 두세요 이거예요. 가처분이라는 게. 가압류는 뭐예요? 가압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요. 경매를 넘어가기 전에 그 부동산을 붙들어 놓는 거고, 가처분은요 물건 자체를 내가 가져가야 될 테니까 이 물건을 처분 못하게 붙들어 놓으세요 이 말이에요. 구분하죠? 가압류와 가처분. 그러니까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못하게 붙들어 놓는 거. 가압류를 일단 경매로 넘기기 위해서 이걸 빼돌리지 못하게 그러려고 하는 게 가압류. 그런데 가처분이 지금 가압류 밑에 있잖아요. 그럼 볼 필요 없어요. 말소 기준 밑에면 무조건 뭐다? 소멸이에요, 소멸.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자고로 말소 기준 밑으로 다 뭐다? 소멸. 자, 이거 실제로 다 있었던 그런 사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사례. 자, 빨리 얼른 봐보세요. 자, 얼른 분석도 해봅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경매가 어떻게 넘어왔어요 하면은 강제 경매죠. 그럼 강제 경매는 여기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죠? A, B, C, D 중에 누가? D, 그렇죠. D가.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 경매인데 누가 했단 말이 없는데 강제 경매는 이렇게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을 얻어서 이렇게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제 찾아야 돼 이런. 나머지는 다 뭐 전세권, 근저당이잖아요. 자, 그다음 말소 기준이 누가 되죠? 누구? B 근저당? 자, 그런데 전세권은 그러면 인수해야 되나요? 전세권 인수해야 하네요. 여기 뭐라고 돼 이게? 배당력 했잖아요. 이거 놓치면 이제 하고 있으면 안 돼. 참가도 못해 지금 이러면. 그러니까 전세권이 선순위를 있을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배당 요구했나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했으면 뭐예요?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담보물권 성질이 있어서 이 사람은 뭐하고 똑같으냐? 저당권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B가 아니라. 그러면 전세권 밑으로 다 어떻게 된다? 다 소멸. 다 소멸.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물건이다, 깨끗한 물건이다. 그렇죠. 다 세탁이 이루어지죠. 다 소멸되니까 세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선순위를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확인하라? 배당 요구. 자,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조금 복잡한 거, 이제 점점 좀 복잡한 거.
자, 이제 빨리 얼른 봐봐요. 제가 이제 물어본 거 답변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느 정도 분석됐어요? 자, 경매가 어떻게 넘어왔어요 하면 의무경매인데 K은행, 자, 2순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돼. 아,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죠? 자, 누구예요? 비근저당 말소 기준인가요? 그렇죠. 그럼 B 밑으로는 소멸되죠. 그러니까 C 근저당, D 가압류 다 소멸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 A 임차권자는요? A 임차권자는 인수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임차권자는 이거 아셔야 돼. 자, A 임차권자 이렇게 선순위 있잖아요. 일단 선순위, 후순위 상관없이 임차권이 경매로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임차 건물이랄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소멸이에요. 그럼 이때 소멸이란 말은 뭐냐? 임차권자 자기 보증금 배당받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간다. 그런데 자, 단서가 있어요.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 뭐예요? 일단 소멸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멸하게 되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보니까 전입일자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9천인데 확정일자 보니까 8월 27일이네요. 근저당권자보다 어때요? 늦네요.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자, 우리가 배당을 할 때는요. 임차권자는 확정일자 이걸로 배당 순위를 따져요. 이걸로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전입일자가 빠르냐 늦냐 이걸로 대항력이 있냐 없냐고 배당 순위는 자, 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 배우고 나서 하면 좋은데 아직 안 배워서 좀 그러죠, 여러분들. 자, 최우선 변제는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죠. 대신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그러면 여기 같으면 지금 2019년이죠. 그럼 이거 최우선 변제 받나요 하면 자, 이때 당시는 지금은 우리가 1억 5천이라고 그랬는데 저당권 설정 시점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걸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개정되기 전 걸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1억 1천 이하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저당권자가 지금 뭐예요?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개정된 게 2021년 5월인데 그 전 것을 따라야 돼. 그럼 그 전 거는 얼마였냐? 1억 1천이었어요. 1억 1천일 때 얼마냐? 3,700이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 9천이니까 1억 1천 이하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7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가 있는데 확정일자가 빠르면 우선 변제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가 이 사람보다 늦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는 누가? K은행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27이니까 여기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임차권자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1순위로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순위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3순위 이렇게 이제 받아가 이렇게 4순위. 자, 그런데 이 사람 금액이 1억이잖아요. 너무 많네. 이 사람 받고 나니까 자기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아서 얼마? 2천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2천만 원 받겠죠? 그럼 토탈 얼마 받았어요? 5,700밖에 못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9천에서 5,700이니까 얼마예요? 3,300만 원 못 받았잖아요. 자, 이거 못 받고 쫓겨나요? 아니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하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자, 보증금 모두 변제받지 못한 임차이죠.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은 이거 빠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순위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락인은 이거 인수 떠안아야 돼요. 이거 떠안아야 돼요. 만일 충분히 금액이 있어서 이 사람도 이거 다 받고 소멸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못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순위로 임차권자가 있을 때
보증금을 모두 못 받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수해야 돼. 그럼 이걸 인수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인수해도 괜찮을 정도로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좀 부담된다. 그러면 한번 유찰이 될 거예요. 더. 유찰이 돼서 이 금액만큼 가격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인수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더. 자, 어쨌든 임차권자는요, 이렇게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기 보증금은 다 챙길 수 있어요. 이때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봐야 돼. 근데 이제, 자, 은행이잖아요. 보통 은행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죠.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채무자 이제 집주인이 보통 원금하고 이자를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채권 취득액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실채무액, 자, 이것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천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3천만 원만 배당하면 돼요. 1억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 3천이다 보니까 이 사람 9천만 원 다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실채무액 얼마인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아까 하라고 그랬잖아요. 법원에서.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채무액 있으면 배당 요구를 얼마 이렇게 해요. 그럼 실채무액이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A 저당권이 선순위네요. B 임차권, C 저당권, D 가압류 그러는데 일단 말소 기준은 누가 됩니까? A 저당권이죠. 그럼 A 저당권 밑으로 다 소멸되죠. 그러니까 B 임차권자도 어때요? 자기 보증금 배당을 받고 나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봅시다. 자, 여기 A 저당권이, 자, 일단 순서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B 임차권자가 이제 8월 19일. 그러니까 전입일자는 빨라, 여기보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확정일자가 10월 9일. 여기보다 늦잖아요. 그럼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될까? A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B 임차권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 가압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럼 A가 먼저 받아갑니다. 얼마예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이제 C가 받아가 얼마? 2억 원이죠. 그리고 이제 B 임차권자가 얼마? 1억 2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이 주택이 돈을 다 받아가게끔 이렇게 돼 있다면 모를까? 경락대금이 이제 이게 막 유찰 돼가지고 얼마로 이제 나갔냐 하면 한 1억 한 8천. 1억 8천이 아니라 1억 한 8천 한번 해봅시다. 1억 8천이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 먼저 받아가죠? 일단 이 사람 뭐예요? 1억 2천이면 최우선 변제도 안 됩니다.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1억 8천이면 아니 1억 8천까지 하지 말고 2억 5천이라고 해봐요. 자, 2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일단 1순위로 이 사람 2천만 원 받아가죠? 그 다음 이 사람 2억 받아가죠? 그럼 현재 3천만 원 남았죠? 자, 3천만 원. 그럼 이제 얼마 받아가요? 3천만 원. 그럼 나머지 얼마? 9천. 자, 9천만 원 못 받아왔죠? 자, 이 사람 못 받고 쫓겨나요? 아니면 대항할 수 있어요? 에?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을 하고 대항력이 없으면 쫓겨나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으려면 선순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순위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쫓겨나요. 자, 그러면 쫓겨나야 되니까 이거를 경락을 받은 사람이 인수해요 안 해요 하면? 인수 안 하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2억 5천 써서 이걸 경락을 받고 싶어요. 어때? 뛰어들어도 돼요 안 돼요 하면? 이거 못 받고 나갈 사람 아니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여기 제목이 대위 변제 그랬잖아요. 대위 변제가 뭐냐면 이 임차권자가 이렇게 배당 순서가 정해지니까 자기가 3순위가 돼. 그러다 보니까 1억 2천 다 못 받고 3천만 원밖에 못 받죠.
그래서 9천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임차권자, 이 저당권자 채무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죠. 대신 갚아버리고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이제 1순위가 되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못 받은 거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대의 변제 가지고 1순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억 2천 다 못 받아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다 건져. 그러면 2천만 원 대신 갚았으니까 2천만 원 손해 본다고 쳐. 그래도 얼마 건져요? 그렇죠. 1억을 건져요. 자, 3천만 원 하는 게 나 1억이 나. 1억이면 대의 변제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대의 변제 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2억 5천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임차일 때,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채무액이,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매일 조금씩 한 달마다 갚아 나가서 현재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내가 그 저당권보다 후순인 거야. 그런데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의 변제에서 1순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금액이 더 나은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낫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매를 떠나서도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세입자로서 집주인이 보통 은행을 담보로 많이 사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 대한 지식은 아주 여러분한테 중요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경매 공부하면 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이런 공부가 뭐냐. 이런 권리를 우리가 지금 중개사 공부하면서 민법 시간에도 배우고 또 등기 순서에서 등기법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운 사람을 데리고 경매 강의해야 이해가 되고 쉽게 설명이 되지. 아무것도 공부하는 생초짜 데리고 경매 강의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참고로 여기도 굉장히 시장이 큰데. 그리고요, 여러분이 중개하잖아요. 그러면 중개를 하더라도 보통 이사철이 봄, 가을이잖아요. 그럼 여름은 비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경매도 눈 돌려서 해야 돼. 자,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경기가 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많아.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여러분이 중개를 해서 돈 벌어도 돼. 근데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어때? 막 부도가 나고 막 갭 투자한 사람들이 막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다 어떻게? 경매로 넘어와요. 이게 경매로. 그러면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돈 벌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돈만 벌면 돼. 그러려면 양쪽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나 이해가 안 돼. 이거. 막 다른 데는 난리가 안 돼. 막 지금 대기해가지고 막 더 끼워주라고 해서 막 안 끼워준다고 막 그러고 싸우기도 했다는데 여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서 같이. 근데 이거 같이 해야 어때요? 공부 도움이 되잖아요. 중개도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